드리머와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이 다카와 TPS 지키기 행진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헬로윈데이 주간을 맞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뉴욕시가 전자석 안전벨트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뉴욕 한인회와 함양군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선거철을 맞이해 2019년 뉴욕, 뉴저지 선거 가이드를 발행했습니다. 워싱턴 인근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됐습니다. 트럼프가 IS 지도자인 알바그다디 사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 항공사 승무원이 기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드리머와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이 다카와 TPS 지키기 행진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할 수 있다! 뉴욕 이민자 연맹과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등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26일 맨하탄 배터리팍에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조치인 다카와 난민 임시 체류 신분인 TPS 지키기 행진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저희 민권센터와 또 이민자 보호교회에서 후원단체로 참여하면서 그 행진제를 지원하고 있고 오늘 배터리팍 출범식 집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진 주최자는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폐지 여부를 결정할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다음 달 12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달에 이게 유지가 될지 폐지가 될지 이제 결정하는 첫 번째 그 심소를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폐지가 되면 이제 100만 명 이상의 우리 이민 청소년들이랑 이민자 가족들이 이제 추방의 공포 속에서 이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연방 대법원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금 전국에서 모인 많은 우리 이민자 청소년들과 이민자 가족들이 뉴욕에서부터 워싱턴 DC까지 한 20일 동안 저희가 그 행진을 하게 됩니다. 전국에서 모인 드리머들은 다카와 TPS 유지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뉴욕 지역에서는 민권센터와 이민자 보호교회가 참석했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의원과 니디아 벨라주케즈 연방 하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도 참석해 행진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출범식 이후 그들은 뉴욕에서 워싱턴 DC까지 230마일을 행진하는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혼자는 정말 힘들지만 저기 지금 같이 함께 걷는 청년들과 가족들, 서로 미비 가족들과 함께 하면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몸은 힘들겠지만 정신과 마음은 저희가 그 스프링콜트 갔을 때 전달할 메시지가 진짜 중요하니까 그 힘을 받아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11월 1일 필라델피아, 8일 볼티모어를 걸쳐 재판이 열리는 12일 워싱턴 DC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뉴욕주가 헬로윈 주간을 맞아 11월 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잦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를 비롯해 마리화나나 불법 약물 등 각종 운전 관련 단속을 강화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지지사는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이 안전하게 캔디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또 술을 마신 후에는 콜택시 이용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주 경찰은 헬로윈 주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 동안 266명을 체포했으며 16,690장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전미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헬로윈 주간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158명으로 이 중 42%가 음주운전 관련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연령에 상관없이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즈 뉴욕시 의원은 16세 이상 탑승자에 대해 차량 앞좌석에만 적용했던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뒷좌석까지 확대한다는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뉴욕시에서는 연령대와 관계없이 모든 탑승자들은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택시, 스쿨버스를 포함한 버스, 비상 차량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장은 공청회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대부분이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과 관련이 있다고 밝히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화 의무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워싱턴 DC를 포함해 28개 주에서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한인회와 함양군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서춘수 경남 함양군수가 뉴욕 한인회에 방문해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는 뉴욕 한인회와 함양군 간의 물적, 인적 자원 지원 협조 및 함양 농산식품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한 상호 협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MOU를 체결함으로 뉴욕 한인회는 백두대간을 축으로 산세에 둘러싸여 약초가 많이 자라는 함양의 산삼을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산삼은 혈액순환에 좋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찰수윤 회장은 대한민국의 산삼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함양군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인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내년에 코리안 프레이드와 페스티벌이 있는데 그때 또 함양군에서 적극 참여해서 이 산삼과 다른 또 농수산 물품을 갖다가 홍보하는 그런 계기를 가지게 될 거고 그 외로 그 밖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가 돌 수 있는 윈윈 할 수 있는 여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전 세계의 중심지인 뉴욕에 함양군의 각종 농산물을 진출해보고자 하는 뜻과 열망을 가지고 왔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주 지역에 농산물 수출을 많이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부 지역에 또 미국 전역의 경제 중심권인 우리 한인회에서 이런 농산품을 많이 수입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2020년 9월에는 세계를 상대로 산삼 엑스포가 함양에서 개최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선거에 참여하고 싶지만 내용을 잘 몰라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일 것 같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11월 5일에 본선거가 진행되는데요. 시민참여센터가 2019년 뉴욕, 뉴저지주 선거 가이드를 발행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한인 유권자들의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한 김동찬 대표의 인터뷰입니다. 일단 내 투표 장소, 그다음에 내 조기 투표 장소, 그다음에 내가 선거하는데 누가 나온지를 파악하시려면 저희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 kace.org로 오셔서 거기에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이 일렉션 인포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해서 내 선거구 찾기를 클릭하고 내가 사는 곳에 주소를 넣으면 내가 조기 투표를 어디 가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일반 선거를 어디 가서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맨 오른쪽 위에 그 누르면 그 샘플 투표 용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확인하시고 투표장으로 갈 수 있게끔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미리 예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뉴욕에서는 뉴욕시 공익옹호관과 퀸즈 검사장, 카운티별 주 법원 판사 등을 선출하며 뉴저지에서는 주 하원과 버겐 카운티 프리홀더, 시의원을 선출합니다. 특히 올해 선거에서 주목할 점은 뉴욕시 법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 5가지도 실시된다는 점입니다. 올해 주민투표 안건은 뉴욕시 선거에 순위선택 투표제 도입, 뉴욕시 민원검토위원회 법 개정, 시 공무원이 퇴직 후 해당 기관에 다시 근무할 수 없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뉴욕시 예산법 개정, 뉴욕시 사유지 사용법 개정을 담고 있습니다. 선거 가이드는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워싱턴 근처 한인타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6년 11월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 후 창고에 보관되어 왔던 평화의 소녀상이 3년 만에 워싱턴 인근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한인 단체들이 소녀상 건립을 추진해 왔지만 일본의 집요한 방해 공작에 번번이 무산돼 왔었습니다. 그 후 이 소식을 알게 된 한인 동포 건물주가 선뜻 장소를 제공하면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워싱턴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27일 버지니아주의 한인타운으로 불리는 애난데일의 건물 앞들에서 소녀상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93살의 길원옥 할머니는 참석해 소녀상에 꽃 목걸이를 걸어주고 자신의 사연과 일본에 대한 사죄의 요구를 담은 워싱턴 평화의 소녀상이 되어 나 여기까지 왔네요라는 시를 낭송했습니다. 워싱턴 인근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면서 미국에서 총 5개의 소녀상이 건립되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 지도자인 아부 바르크 알바그다디가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bu Bakr al-Baghdadi is dead.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백악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알바그다디의 사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군 특수부대가 알바그다디에 대한 체포작전을 진행하던 도중 막다른 터널에서 스스로 폭탄조끼를 터뜨려 자신과 3명의 자녀 모두 숨졌습니다. 작전이 끝난 뒤 현장에서 DNA 검사를 실시한 끝에 알바그다디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 에스퍼 국방장관 등과 함께 이번 작전을 지켜봤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알바그다디를 생포하려 했지만 그가 항복을 거부하고 자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9.11 테러를 주도한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과 같은 현상금 290억 원을 걸고 그의 행방을 쫓아왔습니다. 한편 IS 창시자 알바그다디가 사망하면서 후계자와 조직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지인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점령지를 잃고 있어 예전처럼 국제적인 테러 조직으로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 승무원이 조종사들이 항공기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 소속 승무원 리너 스타이네크가 같은 항공 조종사들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타이네크의 주장에 따르면 2017년 피츠버그발 피닉스행 항공기에서 조종사들이 아이패드를 통해 화장실에 설치한 몰래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보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타이네크는 부기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테리 그램 기장이 자신을 불러 부기장 자리에 앉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기장이 아이패드로 화장실에 설치된 몰래 카메라를 보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 후 기장이 1급 기밀이라며 카메라에 대해 발설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항공사 감독관 역시 사건에 대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종사들과 항공사 측은 몰래 카메라 설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화장실에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년 전 문제가 제기됐을 때 관련 승무원들과 함께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스타이네커는 항공사를 상대로 최소 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지난 27일 미국 텍사스주에서 열린 대학교 동창회 파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학교 측은 사고가 캠퍼스에서 남서쪽으로 약 24km 떨어진 그린빌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재학생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과 보안관실은 현재 도주 중인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퀸즈 자메이카 농구 코트에서 14세 남아가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피해자가 의도된 타겟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농구 코트에는 피해자인 그리핀을 추모하는 양초로 가득합니다. 뉴욕시경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2명의 영상을 공개하고 그들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금요일 밤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25일 오후 10시 30분경 한 남성이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찔렀다고 밝혔습니다. 42가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싸움이 격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해자는 흉기로 찌른 후 도주했는데 경찰은 아직 그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현지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 중입니다. 맨하탄 락커펠러 센터 인근 도로의 일반 차량 통행을 1년 내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휴일과 특정일에만 차량 통행을 통제했던 5에서 6 애비뉴 웨스트 49 스트리트과 50 스트리트 사이 도로 구간을 1년 내내 통행 금지시키는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초부터 맨하탄의 혼잡한 도로 위주로 차량 통행 제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퀸즈 플러싱 지역을 선거구로 포함하는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이 다음 달 2일 주민 타운홀 미팅을 진행합니다. 미팅은 퀸즈 칼리지 벤자민 로젠탈 도서관 빌딩에서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미팅 참석은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입장이 진행됩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제조업과 서비스업도 같이 반등했습니다. 미국의 10월 제조업 PMI는 예비치 51.5로 상승했습니다. 최근 6개월 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10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도 51로 전월 대비 오른 수치입니다. 이 역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으며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9월 미 전국 실업률도 3.5%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연방의회에 입양아 시민권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피터구 시 의원에 의해 뉴욕시 의회에 최초로 제출됐습니다. 현재 내년 1월 통과를 목표로 진행 중인 뉴욕주 상하원 결의안과 더불어 입양아 구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민선 나소 카운티 인권국장은 피해 입양아 구제를 위해 연방 하원, 주상하원, 시의회 의원들을 설득해 결의안 통과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건강한 삶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후코이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제프리 매니저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후코이단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에 대해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우미노 시즈쿠라는 그 제품 자체가 면역력을 위한 제품이고요. 대부분 저희 주 고객분들께서는 이제 암 투병이신 분들이 많이 복용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코이단 안에 있는 제품이 이제 암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그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고요. 또한 저희가 이번에 그 일본의 자파 기관이라는 데서 요번에 인증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거듭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파라는 홈페이지는 jhfa.org로 찾아보시면은 그 어떤 제품들이 들어가 있는지에서 저희 제품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많이 먹을 만큼 정말 몸에도 좋은 그런 식단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자파라는 기관은 어떤 기관인가요? 자파라는 기관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 Japan Health and Nutrition Food Association, 즉 일본 내 건강 유지 그리고 증진 및 지식 보급에 목적을 두고 설립한 기관으로서 건강 및 영양식품을 선별, 평가해 인증 마크를 발급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파는 일본 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단체로서 2011년 7월 공익재단 법인으로서 일본 내각부의 인가를 받는 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쉽게 다가가자면 미국의 FDA의 인증이나 한국의 KS 마크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맞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후코이단 선택을 하실 때에 이제 제품이 어떻게 좋은지 또 좋은 제품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많이들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예전에는 그런 기준이 없다가 이번에 저희가 자파의 그 인증 승인을 받고 난 다음부터 기준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FDA 인증이나 한국의 KS 마크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롭잖아요. 그렇다면 자파의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파 자체에서도 인증은 까다롭고요. 또 자파 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오키나와에 나오는 이제 모주쿠를 선별로 하시고요. 그리고 미역기, 그리고 가고메 다시마, 원료로 할 것, 그리고 고분자, 즉 만 이상의 고분자가 돼야 될 것, 그리고 3. 일본 건강영양식품협회가 인정한 공장에서 생산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건강영양식품회에서 심사를 받을 것. 그렇기 때문에 자파 마크가 붙어있는 상품은 안전하고 고품질의 상품이라는 것이 보증됩니다. 또한 후코이단이 제대로 효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분자량과 분자 구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후코이단의 황산기를 포함한 고분자 다당체 구조로 분자량은 최소 10,000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가 후코이단이라는 불리는 물질은 후코스와 황산기 그리고 이외의 갈라톡스, 만노스, 키실로스 등의 물질로 같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 화학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후코이단은 일종의 불순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다당류가 결합해 만들어진 다당체 구조를 띄어야 하며 이러한 다당체 고유의 분자 구조를 송산시키지 않고 제품 형태로 만들어져야만 후코이단 고유의 항암작용과 면역작용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그렇게 좀 까다로운 절차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증을 받은 식품이라고 하니까 더 안전하고 또 믿음이 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제프리 매니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